안녕하세요, 박스토리 슌크루입니다. 후추, 가장 흔하게 쓰이는 향신료 중 하나죠. 지금은 집 앞 편의점에만 가도 구할 수 있지만 한때는 세계 무역시장에서 탑티어를 달리던 품목 중 하나였어요. 유럽인들은 고대부터 향신료에 대한 욕심이 매우 컸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추는 해독제나 약재로 쓰이기도 했고, 음식이 썩는 속도를 늦추거나 맛없는 건조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했던 마법의 가루였어요. 척박한 유럽이랑은 다르게 인도나 중국에서는 이 후추를 비롯한 각종 진귀한 향신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시아는 유럽 무역상들이 탐낼 수밖에 없었던 풍요의 땅이었죠. 그런데 머나먼 아시아와의 교역에 혈안이 돼 있던 유럽인들을 급발진하게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와 여기, 수에즈 지역과 파나마 지역이에요. 여기만 어떻게 하면 아시아로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삥 둘러 수만 킬로를 가야만 했으니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땅을 뚫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땅을 뚫고 만들어진 백길, 오늘은 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에즈 일대의 수로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고대부터 여러 차례 있어 왔어요. 하지만 수에즈 운하가 현대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패권 싸움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중해 그리고 홍해를 가로막고 있던 수에즈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였겠죠. 아시아와 교역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프리카를 삥 둘러가는 희망봉 항로를 타거나, 둘째, 이집트 북부까지 배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낙타 수천 마리로 화물을 실어 홍해 연안까지 옮기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성가신 일이었겠죠? 그래서 무려 160km가 넘는 사막지대였지만 그냥 뚫어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결국 1869년 장장 1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가 들어서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세계 무역의 역사를 다시 쓰는 시초가 돼요. 그때 당시 런던에서부터 아라비아까지 가는 길로 따지면 기존 항로에 비해 거리로는 약 8,900km, 시간으로는 수개월을 아낄 수 있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평균 15시간이면 운하를 통과할 수 있어서 최소 일주일 이상은 단축된다고 하네요. 수에즈 운하는 세계 해상교역의 주요 관문으로 부상했는데요. 현재로 치면 연간 19,000척의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화물량으로 따지면 12억 5천만 톤,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넘는 물건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운송돼요. 2021년 수에즈 운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사건이 있었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운하 한가운데를 떡하니 막아버렸던 사건입니다. 하루 평균 51척의 선박이 오고 가는 백길을 6일 동안이나 막고 있었던 바람에 많은 선박들이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루트를 선택해야만 했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당연히 전 세계 소비자들 역시 인내의 시간을 감수해야만 했죠. 자, 이 정도 왔으면 슬슬 파나마 운하 얘기도 해야 되겠죠?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막고 있던 더 골치 아픈 녀석이었어요. 태평양을 건너 지구 반대편에 닿기 위해, 또 미 서부가 개척되면서 들어선 대도시들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남아메리카를 삥 돌아서 가야만 했던 거죠. 중요한 건 거리도 거리지만 남아메리카 저 끝에 남극 인근을 거쳐가야 했기 때문에 폭풍을 시도 때도 없이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뚫고 보자니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수에즈는 사막이고 평지였으니 어찌저찌 뚫어냈다곤 해도 파나마는 고온다습한 산지였어요. 지금만한 장비도 기술도 없던 시절에 80km가 넘는 산간지대를 뚫어야만 하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였죠. 덥고 습한 산지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지상 최대의 빌런 중 하나인 모기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공사에 착수한 프랑스는 말라리아와 홍열병으로 너무 많은 노동자를 잃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어느 정도 땅을 뚫었다 싶으면 흙이 무너져 내리거나 근처의 강이 범람해서 물이 잠기기도 하고, 심지어 넘쳐버린 물은 이 모기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어요.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공사에 뛰어든 미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산을 뚫어 평지로 만들지 말고 그냥 배를 산으로 올려버리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실 수 있지만 댐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꾸만 넘치는 강은 뚝을 쌓아 호수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양쪽의 경사진 면에는 관문을 여러 개 설치해 배가 이동할 때마다 물을 채워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배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땅을 건너가는 형태가 가능해져요.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파나마 운하도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두둥! 파나마 운하는 선박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항해하는 거리를 22,500km에서 9,500km, 무려 절반 이하로 단축시켜버려요. 지금은 대략 24시간이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고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선박이 대륙을 가로지른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우리는 지금 작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저 멀리 미국에서 금방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운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해외 배송으로 주문한 프로틴도 지금쯤 파나마 운하 한가운데 있으려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밌고 알고 보면 쓸데있는 유익한 해운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준크루였습니다.